문제 볼게요. 226번. 거기에 이제 너네들 표현들을 다 챙겨서 봐야 돼요. 알겠지? 문제에서 주는 표현들 모든 x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 주기함수라는 표현이죠. 몇 칸이 반복돼서 찍히는 것 같지? 3칸씩 반복돼서 찍히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그 3칸에 대한 정보를 아래쪽에서 fx의 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그려놓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데 결국에는 곱함수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x 범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1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1에서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좌극한 우극한 체크가 어떻게 하더라? 1 기준으로 이제 얘가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이니까 위에다가 1을 넣으면 이거 대입하면은 2 나오고 여기 왼쪽, 자 여기 얘는 오른쪽 함수죠. 1 기준으로는 오른쪽이잖아. 이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얼마야? 0 나오지. 왜 다르지? 맞아? 얘가 우극한이고 얘가 좌극한이야. 됐어? 얘는 지금 불연속입니다. 그죠? 1에서 불연속 끊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려보시면 또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0부터 정의역 3까지는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하고요. 그려볼게. 자, 0부터 1까지는 2x니까 여기 1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빵꾸가 나는 거고, 자, 이렇게 연결되겠지? 맞아요? 기울기가 2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는 1부터 3까지인데 여기 x축 교점이 1하고 3이야, 그지? 1하고 3이어서 1하고 3 요 두 점을 갖다가 진화도로 그리시면 되는데요. x 값이 3까지 이제 간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정확하게 찍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뭐 이런 느낌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빵꾸가 난다. 이런 느낌 됐나? 세 칸의 함수는 이 정도로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돼서 찍힌다는 거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점하고 여기 0 넣으면 얘 0이죠. 여기 3 넣으면 얘도 0이죠. 끝점에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칸짜리가 반복돼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연결이 되겠지. 조금만 더 이제 함수 찍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칸씩 가서 여기서 다시 연결돼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게 반복돼서 찍힌다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주기함수로. 자, fx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좀 어렵다. 잘 봐. 이거 곱함수 물어봤는데 상황은 fx 곱하기 자 fx를 적당히 평행 이동한 녀석이에요. 됐죠? k만큼. 근데 우리가 k 값을 몇하고 몇하고 몇만 고려하면 되지? 이 문제는 물어보는 게 이 k 값이 몇 자리를 물어봐요? A1, A2, A3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k 값을 고려할 때는 1, 2, 3 정도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일단 상황은 그쵸?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이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해당 정역에서 연속함수는 아니죠.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이라는 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불연속점을 얘가 메꿔주면 그게 연속이 되는데 반대로 얘가 갖고 있는 불연속점을 fx가 못 메꿔주면 그것도 불연속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러니까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시고 이 불연속점을 만약에 얘가 메꿔줄 수 있다면 그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연속 만드는 방법이 아시죠? 정리 한 번만 해볼게. 자, fx의 fx 곱하기 gx인 상황이야. 잘 봐. 얘가 만약에 알파에서 불연속이라고 해봐. 알파에서 연속을 만드시려면 g알파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알파가 불연속인데 결국에 이 녀석이 x는 알파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자체가 g 알파가 0이어야 돼. 이해되지? 여기가 불연속이라는 건 알파의 좌우함이 다 다른 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거 gx가 g알파가 0이고 g가 알파에서 연속인 상황이면 좌우함이 000으로 같아서 곱하면 그 결과가 다 000 떨어지기 때문에 연속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곱함수가요. 그죠? 내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연속점들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연속점들이 연속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다시 이 녀석의 불연속점들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는 건 그 얘가 갖고 있는 불연속점들이 메꿔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천천히 할게요. 일단 K가 1일 때 먼저 봐봐. K가 1일 때는 이 상황을 고려하는 자 얘는 X축 평행이동 한 칸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불연속점의 개수거든요. 그죠? 불연속점의 개수거든요. 자 찾아볼게요. 자 얘의 불연속점을 먼저 불러봐. fx 보시고 불연속이 되는 점들을 볼 때 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고려하면 되지? 0부터 자 x값 고려하는 건 100까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불연속점이 규칙성을 갖게 돼요. 어떤 점들이 불연속점이지? 1 그렇지 여기부터 카운트하는 거지. 여기 불연속이잖아. 1 그 다음에 몇 칸씩 이게 무슨 몇 칸씩 반복이니까 3칸씩 반복이기 때문에 저 0부터 3까지 정의역 내에서 불연속점은 1 하나였잖아요. 이게 3칸씩 계속 반복돼서 찍히는 거니까 1, 4, 7, 10 이런 것들이 불연속점입니다. 됐나? 그럼 봐봐. 이제 이걸 확인해야지. 곱함수를 확인할 때는 이 불연속점들을 얘가 메꿔줄 수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불연속점들을 얘가 메꿀 수 있느냐 라는 거는 얘가 능령 처리됐을 때 얘네들이 근이 되냐를 확인하는 작업과 똑같습니다. 맞죠? 1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 연속인 거예요. 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냐 내 말? 그래서 이 점들이 근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잘 봐. 얘네들 갖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몇 나와? 대입하면? 여기 1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돼? F 0 4 넣으면 어떻게 돼? F 3 7 넣으면 F 6 이렇게 떨어지지? 맞지? 근데 이 값들이 다 얼마야? F0 F3 F6 다 얼마야? 다 0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 값들이 싹 다 0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 불연속점들의 좌우함을 체크했을 때 이 값들은 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값이 달라요. 근데 곱함수잖아. 여긴 다 어때? 000으로 다 같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결과는 다 어때? 000으로 같아지겠죠? 그럼 얘가 이제 연속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지? fx는 1, 4, 7, 10에서 불연속이었지만 1, 4, 7, 10이라는 불연속점을 얘가 지금 메꿔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연속이 됩니다가 결론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얘도 지금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불연속점을 얘가 메꿀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는 반대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자 이 녀석의 불연속점을 카운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fx가 갖고 있는 불연속점은 얘가 평행이동이 되면서 메꿔졌어요. 연속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연속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의 불연속점이 이 곱함수의 불연속점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갖는 불연속점은 옆으로 한 칸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fx의 불연속점들이 한 칸 이동하겠지.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불연속점은 몇부터 시작하지? 한 칸 이동해서 그렇지 2부터 시작하는 거야. 2, 5, 8, 11 이런 것들이 현재 이 뒤에 있는 함수의 불연속점들이 됩니다. 맞죠? 그게 fx가 메꿔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런데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 함수는 지금 2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x는 2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해? f2가 0인지 확인하면 되지? f2가 0인지 확인하면 되지?
F2가 0이고 F5가 0이고 F8이 0이면 이 불연속점들도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 F2는 1, 2, 0이 아니고 세 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계속 여기 찍히는 거 맞지?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무슨 얘기지?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라는 건 좌우함이 달라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2에서 좌우함이 달라요. 2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F2 값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근데 F2가 0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곱함수는 현재 2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세 칸씩 규칙이 이제 발생하니까 5에서도 불연속, 8에서도 불연속, 11에서도 불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찾았어? 자, 이제 이거 개수 세시면 돼요. 자, 개수를 세는 거는 대수 과정이다. 알겠지? 개수를 세는 건 대수 과정이야. 왜? 이게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초반이 2고요. 공차가 얼마지? 3.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의 일반항을 그냥 써버리면 돼. 잘 봐. 일반항을 쓰면 3n n으로 갈게요. 문자. 자, 3n. 자,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된다. 몇 배냐? 1. 됐죠? 이렇게. 자, 요게 일반항이 되고요. 누구를 넘을 수 없죠? 100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100 이하를 처리를 해줘요. 우리는 맥스 n을 뽑아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n은 자 3분의 101로부터 자 정수값만 뽑아내시면 되겠죠? 33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따라서 맥스 n은 얼마야? 33 몇 개야? 1항부터 34만까지 되는 거니까 따라서 33개 이렇게 카운팅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 작업을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33개 셌고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 천천히. 자 이번에는 K가 2일 때 보는 거죠. 자 평행이동을 2칸 진행했을 때 상황을 보자는 거야. 근데 앞에 상황은 똑같거든. 이 녀석의 불연속점이 1, 4, 7 이렇게 진행되는 녀석이고 뭘 확인하면 돼? 여기다 1 넣었을 때 F의 마이너스 1 여기다 4 넣었을 때 F의 2 자, 3씩 증가하는 거죠. F의 5 이런 것들이 얘가 0이 되면 연속이 되는 거야.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안 돼요. 맞죠? 맞아요? 얘네들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얘네들이 곱함수의 불연속점으로 확정된다는 거야. 여기. 괜찮아? 지금 방금 했던 거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더 빨라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반대편도 체크해야 돼. 얘가 갖고 있는 불연속점들이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x값이 2칸씩 이동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불연속점들이 2칸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부터 카운팅 되죠? 3, 또 6, 9. 자, 0부터 카운팅 하는 거니까 0도 불연속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뭐지? 얘가 0에서 불연속이야. F0이 0이면 연속이겠지? F0이 0이에요 아니에요? 0이에요. F3도 0이에요. F6도 0이에요. 즉 얘네들은 불연속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안 되는 거야. 왜? fx가 메꿔줘. 이 불연속점들을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불연속점으로 탈락입니다. 연속이 돼버려요. fx가 그걸 연속으로 만들어줘요. 지금 뭐 하는지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따라서 결론은 뭘까? 결론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불연속점들은 얘가 전부입니다. 얘를 카운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반항 다시 뽑아요. 일단 자, 일반항 다시 뽑는데 자 여전히 동차는 3이고 초항은 1이기 때문에 몇을 빼야 돼? 2를 빼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얘랑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 얘가 100 이하기 때문에 최대 n값 뽑으시면 얼마야? 34. 최대 n값이 34라는 거는 위에 얘가 몇 개라는 거야? 34개가 카운팅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A2는 얼마? 34개가 카운팅이 돼야지 맞는 거 됐죠? 괜찮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해. 자, 한 번 더. 자, 곱하기. 자, 얘는 쉽다.
얘는 왜냐면 세 칸 이동이잖아. 원래 함수가 세 칸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fx랑 현재 얘는 그래프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끝났죠. 불연속점은 확정적으로 어디서 불연속? 1, 4, 7. 원래 fx가 갖고 있는 애들이 불연속이야. 알겠지? 자,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는 확인을 해줘야 되긴 해. 왜냐하면 fx는 1에서 불연속이고 얘도 1에서 불연속이잖아.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확정이 아니에요. 다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확정이 아니에요.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근데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 이해된다 지금? 어차피 세 칸 반복이니까, 그지? 그래서 1에서만 연속성을 조사합니다. 엄밀하게 하는 거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만 체크할게요. 됐죠? 자, fx는 현재 1의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눈으로 보이죠? 1의 좌극한은 2예요. 얘도 1의 좌극한이 2겠죠? 얼마야? 그래서 4. 곱함수에 1의 좌극한은 4가 나옵니다. 됐죠? 자, 1의 우극한은 얼마야? 0, 0, 0. 다르죠? 다른 거 확인했으면 불연속점 확정되는 거지. 괜찮을까? 따라서 여기서도 지금 불연속점들이 얘가 확보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것의 개수는 위에 거랑 똑같다. 따라서 A3이 얼마? 34. 똑같이 카운팅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값들을 다 더한 게 정답 맞습니까? 지금? 따라서 자,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몇 개일까요? 100일 나오니? 101 나오죠? 101이 정답으로 하십니다. 어때? 뭐 설명 들으면 좀 할만합니까? 뭐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정도로 좀 보여드리고요. 자, 227번 가시죠. 자, 227번에서 물어보는 것도 지금 곱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곱함수의 연속성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 gx라고 돼 있어. 자, 따라서 자, 가조건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자, 이 조건이죠. 무한대로 가는 조건은 두 개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차수에 대한 정보와 최고차에 대한 정보. 알겠지? 차수에 대한 정보와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길지 말고, 자, 이것분에 gx라고 돼 있거든요. 얘가 이해하는 거는 gx가 몇 차고 2차, 얘가 2차고, 자,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다? 2다. 자, 요 정도만 딱 확인해서 오시면 됩니다. 됐죠?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나조건 바로 갈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나조건 그 fx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fx의 불연속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 fx 불연속점 파악할게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자, 어디랑 어디에서 딱 그 불연속이 확정이니? 여기랑 여기가 불연속점이죠? 맞죠? 마이너스 1하고 1이 불연속점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 fx 곱하기 자, gx가 연속함수래요. 맞지? 근데 fx가 어디서 불연속이지? x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불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곱함수가 연속이 되게끔 하는 g의 조건은 뭐야? g의 마이너스 1이 얼마고 0이고 g의 1이 얼마가 돼서 0이 돼서 얘를 연속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면 gx는 어차피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예요 이미.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불연속점을 gx께서 메꾸시면 곱함수가 전체 연속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끝난 거 아니냐? gx는 2차인데 인수가 두 개가 찾아진 거잖아. 그치? 끝났죠? 자, 따라서 gx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2고요. 인수는 뭐랑 뭐를 가져야 돼? x-1 하나, x+1 하나 이렇게 가지시고 gx가 확정입니다. 따라서 g 몇 구하는 거야? g에 4 구하는 거니까 4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지? 이 메커니즘은 잘 보시면 돼요. 야,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냐?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지?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f가 복잡했기 때문이야. 알겠지? f가 복잡했고요.
얘는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를 연속함수로 주잖아요. 얘를 확정적으로 연속으로 줬기 때문에 비교적 226번이 조금 더 쉬웠던 거고 226번 맞아? 이거 7번이야. 227번이 조금 더 쉬웠던 거고 226번이 함수가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는 방식은 같아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 자 228번 보시죠. 이거 지울게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4점짜리 이렇게 나와.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4점짜리는 진짜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너네들이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신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한정으로는 내신은 솔직히 그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딱 시험장 딱 앉았는데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랑 상황 완전 다르거든. 그지? 상황 완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학 실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전자냐 후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문제를 동일하게 공급했을 때 딱 풀었을 때 점수가 가장 객관적인 점수 아닐까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서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시험지를 딱 배부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수능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능은 뭐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이제 없고요. 거의 복잡한 문제도 안 나와요. 알겠지? 28번 그래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바로 들어가죠. 이제는 제가 이 정도 이제 했으면 약간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약간 수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절대값 정도 처리되어 있는 거는 이제는 조금 수월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이것과 y는 t 직선이지. 교점 개수도 묻고 있네. 그래프 그려야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누구지 또 gx는 자 얘도 절대값 함수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위쪽에 있는 함수랑 요거의 교점 개수를 ft라고 하자. 오케이. 자 ft랑 이 녀석의 약간 곱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 조건을 갖다 풀어서 a, b를 찾는 문제네. 그러면 일단은 ft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표는 gx 곱하기 fx를 연속 함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fx가 불연속 함수인 것 같아. 이게 불연속 함수인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지. 기본적으로 교점의 논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끊겨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ft를 일단 그려보고요. 자 가볼게요. 얘를 갖다가 먼저 그려야 돼요. 근데 얘를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식을 표준형으로 조금 바꿔서 접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자, 안쪽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0 되는 값을 위에다 넣는 거죠. 6 되고요. 몫은 얼마예요? 1분의 6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거기에 절대값이 쳐져 있는 것이고 4를 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먼저 그린 다음에 밑으로 4칸 내리세요라는 뜻이에요. 됐죠? 얘를 먼저 그린 다음에 밑으로 4칸 내리세요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해볼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좀 크게 그리죠. 자, 점근선은 1하고 6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라인 잡을게요. 자, 점근선이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6.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얘 양수죠. 양수니까 그래프는 일단 위쪽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그려지고, 자, 이렇게 그려볼게.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그리실 때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위치 한번 찍어볼게요. x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다 0 넣어봐. x 0 넣으면 0 넣으면 얼마야? 그냥 0 되지. 이거 원점 지나는 함수야. 그지? 맞지? 0,0 지나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게끔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지? 그 상태에서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접어서 올리는 걸 노란 색깔로 표현을 조금 해볼게. 졸지 말고. 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공통 수학인데 이해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프 그리고 있는데 왜 졸아? 자, 절대값 함수 먼저 그려볼게. 요걸 접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접혀져서 올라가냐? 여기가 접혀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맞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여기 잘 그리고 싶다. 이렇게 맞죠? 여기가 접혀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전히 여기가 정근선이고요. 그죠? 이렇게 정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양수 쪽이었으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노란 색깔이 절대값 함수입니다. 야,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4칸 내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4칸 내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정근선이 얼마로 다운이 될까? 2로 다운이 되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원래 여기가 원점이었거든? 이 라인이 얼마가 되는 걸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X축은 어디에 걸려? 사이에 걸리겠죠. 이 정도에 걸리겠죠. 맞죠? 별 문제 없죠? 지금? 이 정도로 표현하면 끝이야. 지금 됐지?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딱 그린 겁니다. 지금 축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자, 여기까지가 함수가 그려진 겁니다. 자, 이제는 y는 t라고 하는 함수랑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야, F는 여기다 그려볼게. 자,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다 0이에요. 그죠? 0으로 가다가 어디서 처음으로 딱 한 개 생겨? 마이너스에 여기가 t축이야. 마이너스 4일 때부터지. 그러니까 자, 요 정도 마이너스 4에서 그 전에는 몇 개였다가 계속 0개였다가 마이너스 4가 딱 되는 순간 몇 개지? 한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표현해볼까요? 한 개로 늘어나는 거. 한 개. 됐지? 그러다가 이 순간을 또 벗어나면 바로 몇 개가 돼요? 바로 2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2개일까요? 2가 도달되면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이건 정근선이니까 여기서 교점 안 생기고요. 정근선이니까 여기서 교점이 안 생기죠. 여기만 지나는 거니까 한 개가 되는 거지. 따라서 앞에서 끊어줘야 될 부분은 2예요. 2에서 끊고 2개가 2까지 연결이 쭉 됐다가 2일 때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순간을 벗어나면 또 몇 개요? 다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개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어디까지 2개야? 계속 2개야. 그지? 계속 2개. 이렇게. 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보니까 불연속점이 2개 발생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어디랑 어디지? 여기 마이너스 4랑 2에서 불연속점이 발생합니다. 그죠? 따라서 어디서 불연속이냐? 마이너스 4랑 지금 2에서 현재 이 F가 불연속이라는 거죠. 이 F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G의 마이너스 똑같아. 이론은 똑같아. 따라서 뭘 풀어야 되는 거냐면 G의 마이너스 4는 0, G의 2는 0을 푸셔야 돼. 됐지? 됐을까? 똑같이 풀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대입해서 풉니다. 대입해서. 대입을 하시면 절대값 플러스 B는 0이고요. 자, 2 넣었을 때도 자 0이에요. 됐죠? 그럼 어디랑 같아야 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으면 되는 건데 풀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그래서 A 값을 일단 2개 다 도출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2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를 풀면 이상하죠? 모순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를 갖다 푸셔야 됩니다. 따라서 넘어오면 2A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죠? A가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고요. 그 A 값을 밑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3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B 값은 마3 이렇게 떨어지겠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최종적으로 찾아
찾아야 되는 건 자, 이 값 두 개로부터 g의 a, b 값인데 a, b를 곱하면 3이거든요. 그래서 g3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자, gx가 결국엔 절대값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인데 여기다가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정답이 1이겠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1.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는 탈만한데요? 그죠? 차분히 그래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그릴 수 있잖아요. 곱함수의 연속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넘어갈게.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229번인데 너네들이 229번에서 오해하고 있는 표현들, 오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잡고 갈게요. 알겠죠? 오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오개념이냐면 첫 번째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 첫 번째 자, fx와 자, 229번 제가 이건 종종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f의 역함수가 있을 때 자, 이것의 자, 교점이 자, y는 x 위에 있다. 거짓. 항상은 아니야. 자, 거짓입니다. 그럼 어떨 때 성립하는 건가요? 이 fx의 조건이 있어요. 자, fx의 조건이 증가함수일 때는 항상 y는 x 위가 확정입니다. 저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라면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되겠지. 그럼 어떨 때 안 된다는 거야? 감소함수일 때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감소함수야. 알겠지? 감소일 때는 안 돼.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물론 y는 x 위에서 하나가 찍히긴 찍혀. 근데 다른 데서도 찍혀.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감소함수일 때 어떻게 찍혀?까지 공부하셔야 돼. 어떻게 찍혀? 이거까지. 알겠지? 그래서 가볼게요. 그 발례가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발례가 존재하고 이 발례는 제가 몇 번 종종 들어드리는데 갑자기 뭐 하려니까 계속 기억이 안 나. 뭐 외워두고 이제 푸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발례냐면 이런 거거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식이 어떻게 돼? 꼭지점은 여기에 1이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맞습니까?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 구하겠다는 건 x랑 y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자 y제곱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요. 1-x 그 다음에 자 y는 루트 1-x 자 참고로 정의역범위, 공역범위 뭐 이런 것들은 얘가 0 이상이다를 처리해야 돼. 제곱이라서 됐지? 자 이렇게 됩니다. 무리함수 뜨죠? 무리함수 뜨는데 꼭지점이 어디야? 1,0 당연하지. 1,0이 되고 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한번 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그지? 네, y축 대칭이 됐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리기 어려워 원래.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 이런 그림이 돼요. 지금 내가 그린 거 이해됐어? 자세하게 그려줄게. 자 여기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황. 여기 상황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한 칸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고 2차 함수는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2차 함수예요. 됐죠? 근데 이거를 y는 x 대칭시킨 게 역함수잖아. 무리함수가 뜨는데 꼭지점 잡히면 여기로 바뀌어. 이미 교점이 y는 x 위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지 일단. 맞지?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타고 가다가 어렵다 이거 그리기 원래 어려워. 최선을 다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했어? 그럼 교점이 몇 개 찍혀? 여기, 여기, 여기 찍히는 거야. 근데 하나는 반드시 어디서 찍힌다는 게 보장이 돼? 하나는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찍힌다는 게 보장이 돼. 한 개는 무조건이야. 알겠지? 한 개는 무조건 y는 x 위에서 찍히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찍혀? 근데 반드시 두 개라는 것도 보장이 안 돼요. 알겠죠? 3개, 4개, 5개 이렇게 찍힐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무조건 홀수계로 찍힘. 다시 무조건 홀수계로 찍힘.
교점은 홀수개. 교점은 홀수개로 찍히고 반드시 대칭되게 찍혀.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게 찍혀.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홀수개 찍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에서 하나 찍고 여기서 하나 찍고 대칭돼서 짝수개씩 찍히기 때문에 교점은 무조건 홀수개로 발생해요. 이해됐나?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요. 알겠지?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 돌렸을 때 교점은 y는 x 위에서 하나는 무조건 찍히고 나머지는 대칭돼서 찍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점은 홀수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설명 이해되냐 지금? 정리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이 문제도 결국엔 이제 이 논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사용하게 되냐면 교점 중에 x좌표를 알려주는 게 있거든. 교점의 x좌표가 몇이야? 이거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확정적으로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뭘까요? 2. 1이지. 대칭적으로 찍힌다니까.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그럼 y는 x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찍히는 애는 항상 가운데 있는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항상 y는 x 위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자,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관계없이야. 알겠지? 저거 이 1이라는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이해됐죠 지금? 따라서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뭘 찾을 수 있냐면 fx 식에서 c 값이 나와요. 지금 거기 정의역 보시면 x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1차, 그 다음에 x 값이 1 이상일 때는 자 2차를 따라가는데 지금 이 1 값은 밑에 함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몇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1,1 지나야 되니까. 따라서 자, 여기로부터 c 더하기 3 값, 즉 이게 f1 값인데 그 f1 값이 1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로부터요 c 값을 일단 마이너스 2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지금? 석 빼지 말고. 됐죠?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위로 블록이잖아. 위로 블록이면은 이렇게 돼 있는 놈인데 꼭 그 추계방정식이 4분의 3? 맞죠? 추계방정식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다 그려야 돼. 다시 그려야 되네. 그래프를 안 그렸네. 현재 그래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X축 너무 크잖아. 자, 현재 그래프의 상황은 교점 하나가 1,2를 반드시 지나요. 하나를 반드시 지나고 나머지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이니까 2, 몇이겠니? 네, 정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2, 얼마겠니? 대칭이잖아 얘들아. (2, 2가 아니겠지? 그럼 2, 몇이겠니? 2, 마이너스 2밖에 없죠. 반대로 마이너스 2, 2밖에 없죠 라는 뜻이야. 됐지? 이미 봐봐. 이미 감소함수야. 좀 엄밀하게 할게. 얘가 이미 감소함수야. 오케이? 얘가 증가함수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미 감소함수죠? 얘가 만약에 증가함수면 얘는 1대1이 깨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뭐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미 한 번 감소했던 함수는 계속 감소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fx가 증가함수가 이 부분이 증가함수가 돼버리면 fx는 1대1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얘도 무조건 감소함수여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울기는 음수값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교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상황. 자, 따라서 교점 하나가 1,1에서 발생했다면 나머지 교점은 자, 2, 마이너스 2 여기서 하나 발생하고 마이너스 2, 2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죠.
여기서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역함수 문제는 y는x라는 이 보조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 알겠지? 어떻게 찍히는지 알겠지? 얘랑 대칭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계 방정식이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3, 4분의 3이었지? 추계 방정식이 4분 3, 요 정도라는 거야. 요 정도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을 거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란 뜻이야. 이렇게. 약간 이런 식. 이해된다면? 1, 2, 3일 때. 지금 F 그리는 겁니다. 그럼 뭐겠냐? 직선이잖아. 끝났지?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괜찮을까요? 이거를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여기가 직선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가는 이차함수가 되는 거겠죠. 무리함수가 되는 거겠죠. 괜찮을까요? 지금 그래프 좀 잘 그리려고 했는데 됐죠? 보기 좋죠? 괜찮을까? 그래서 제가 이건 색칠로 바꿀게.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노란 색깔 함수가 f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엔 마지막은 계산이거든. A랑 B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끝났어요. 뭐 요 점하고 요 점만 보더라도 이제 바로 나오죠. 일단 알겠지? 기울기 얼마야?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네. 뒷값을 찾는 건 너무나도 쉽지. 지나는 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니까 1,1 지나니까. 자 여기다가 1,1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이게 3분의 4 맞나? 나오죠? 찾을 수 있다. 어렵지? 요거 챙겨 가십시오. 이 내용이 처음 등장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 다 이런 줄 알고 있었거든. 이게 참인 줄 알고 있었거든. 이 문제 처음 딱 등장했을 때 난리가 났죠. 되셨죠? 이 정도 체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230번. 2개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봐. 230번이면 평가하면 조금 어려워 생각하기. 자, 230번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자, 가볼게요. fx가 어려워서. 자, fx가 3차. 자, 최고차 1입니다. 3차고 최고차 1. gx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자, gx가 위에 함수가 좀 f로 섞여 있거든. 잘 들어야 돼.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논리가 어느 정도의 논리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느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느냐. 당연히 함수가 나눠질 때는 보통 너네들이 여기가 범위가 나눠진 걸로 많이 경험했을 건데 이런 조건들도 간혹가다가 줘. 자, 여기 조건이 뭐가 박혀 있어요? fx가 0이 아닐 때, fx 값이 0일 때 이런 조건으로 단수 조항이 달려있죠. 이걸로 조금 해석해보죠. 자, 봅시다. 뭘 추론하는 문제냐면 결국에는 gx를 찾는 게 이 문제입니다. gx. 결국엔 g3 값 찾는 거죠. 맞나? g5 값. 자, g5 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gx라는 함수를 결정하라는 말이야. 이 문제 상황을 통해서 gx를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조건이, 자, 이걸 찾는 게 문제고, 자, 조건은, 자, 여기 맨 마지막 줄에 x가 3으로 갈 때 gx. 요거 읽는 방법은 쉽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볼까?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이거 텍스트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숨겨진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gx는 3에서 어떻다.
연속? 이게 연속이려면 G3이 돼야지. 불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읽으실 때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GX가 3에서 연속이라면 이게 G3으로 나와야지 정상이죠. G3에서 하나가 빠져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X는 3에서 지금 불연속이라는 뜻이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요 지금? fx를 추론해야지만 g5 값을 찾을 수 있어. 알겠지? 결국엔 gx는 fx로 정의된 녀석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f를 찾는 문제예요. 맞죠? f 한번 찾아볼게요. 돌지 말고. 자, 가봅시다.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어려워요. 시작이 어려운데 시작이에요. 시작이 이 조건이에요. 알겠지? 시작이 이 조건이고 결국엔 fx 값이 0이냐 0이 되지 않냐에 따라서 gx 함수가 위에 거냐 아래 거냐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시작입니다. 근데 뭐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 3에서 뭔가를 묻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작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알겠지? F3이 0이 아니면 제가 왜 이걸 따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 돼. 자, F3이 왜 0이 아닌 걸 체크했냐면 단서 조항이 fx가 0이 아닌 거랑 0일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3을 체크했냐? 지금 조건이 3으로 가는 극한밖에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 근처를 체크한 거예요. 됐죠? 어쨌든 G3은 F3 여기에도 영향을 지금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됐지? 그럼 봐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잘 들어 3으로 갈 때 자, GX를 체크할 건데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이미 F3이 0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아래 조건이 아니고 위의 조건이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지금?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 이 상황은 위의 함수야 아래 함수야라고 따졌을 때 위의 함수인 겁니다. 그죠? x가 3은 아니니까요. 맞죠? 자 따라서 x 3으로 갈 때 극한을 처리하는 건 이 gx가 위쪽 함수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3 gx가 위쪽 함수로 체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체크되는 거 맞지? 이렇게 체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약간 모순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순이냐? f가 3차 최고차 1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 함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연속 함수들의 약간 곱하기랑 나누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맞지? 연속 곱하기 연속 나누기 연속 결과가 연속입니다. 무슨 얘기냐? 즉, 이 함수 자체가 연속 함수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연속 함수인 함수들로 사칙 연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속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3 근처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3 근처를 보는 거기 때문에 fx 값조차도 뭐야? 지금 단서 조항이 f3이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 즉 극한이 얘가 0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야. 알겠지? 착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량값을 갖는 거예요. 0이 아닌 값으로.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연속함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 친 전체 함수가 연속함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연속함수가 돼버렸다는 거는 이 결과가 그냥 G3이 나왔다라는 거죠. GX가 이미 연속이니까요. 됐어요? 그럼 이 결과는 뭘 줍니까? 수학에서 이 결과를 뭐라고 불러? 확인해. 이 결과를 뭐라고 불러? 모순이라고 부르죠. 확인해. 이게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끝났어. 모순이죠? 이건 조건의 모순이에요. 맞죠? 무슨
무슨 얘기냐? F3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GX가 연속함수가 나와서 저게 수량값이 G3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조건에 따르면 GX는 3에서 연속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모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중간에 제가 생략해서 이해할게요. 여기 중간에 생략된 게 뭐냐면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으면 돼. F6 곱하기 F3 플러스 1 밑에 F3 됐지? 근데 이게 G3이잖아. 됐지? 제가 중간에 등호 한번 생략했는데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여기 얘가 이걸로 수렴하는 거고요. 얘는 G3이에요. 됐지? 이렇게 해서 모순 딱 떨어지는 거지 지금 현재. 결론이 뭐야? 모순이면 뭐가 틀린 거지? 시작이 틀린 거지. 맞지? 가정이 틀린 거지. 이게 틀렸던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어? F3은 확정적으로 0입니다가 결론이에요. F3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렵다. 최대한 좀 천천히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3차 최고 차이인데 인수 하나가 확정된 거다. 그지? 인수 하나가 확정된 거지. 자, 그럼 이제 극한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극한을 보는 건데, 자, 여기 보자. x 플러스 3, 자, fx 플러스 1, fx. 자, 꼴파악 할게요. 꼴파악. F3이 확정적으로 0이야. x가 3으로 가고 있네. 자, 분모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그러면 이게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지?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0으로 수렴해야지 부정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의 이 홀파악의 결론은 F6 곱하기 F3 플러스 1이 0이어야 돼. 맞지? 근데 얘가 0일 수 있어 없어? 이미 F3이 0이기 때문에 얘는 값이 1이에요. 그죠?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또 누가 0이야? 그렇지. 얘가 확정적으로 0입니다. 그럼 인수 벌써 2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인수 하나 남았을 때 미지수로 가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자, fx의 식을 최고 차이 1이니까 필요 없고, 자, 3 하나, 6 하나 이렇게 찾은 거죠. 나머지 하나를 a 정도로 두시고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용하지 않은 식이 하나가 있고요. 얘가 어디로 수렴해야 돼? 결론이? 얘가 3으로 수렴해야 되겠지? 맞지? 뭔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gx가 3에서 불연속이고 gx가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랑 무관해. 알겠지? f3이 0인 상황이니까. G3은 3입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F3이 0이라는 거는 지금 무조건 만족하는 거지. 맞아? X에 3 넣으면 0 되지. 그니까 G3은 3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극한값도 얼마가 나와야 돼? 2. 그치?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걸 극한을 3으로 가는 극한을 처리했을 때 어디로 수렴한다를 처리해야 돼? 2로 수렴한다라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되는 게 하나 남았어요. 복잡하죠? 이 녀석을 이제 이게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 극한을 이제 F를 10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극한을 처리했을 때 최종 수렴값인 G3 빼기 1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2로 계산이 되네요. 왜냐면 G3이 3이니까. 그지? G3이 3이니까. 됩니까? 자, 대입할게요. fx 요거 넣어야 돼. 자, 계산이다. 야, x 자리에 x 플러스 3 넣는 거야. 와봐. 여기 x 플러스 3 넣는 거예요. x. 여기 x 플러스 3 넣으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 맞지? x 대신에 x 플러스 3 넣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지금 요거 f의 x 플러스 3 처리한 겁니다. 곱하기 열어 fx 또 넣어. 야 쫄지 마. 알겠지? 식 늘어진다고 이렇게 쪼시는 분들 있는데 쫄지 마세요. 플러스 2 다 넣어. 어차피 0분의 0꼴이었지? fx 0분의 0꼴 지금 인수 지워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0으로 가는 애 하나씩 지워지는 거 보여 안 보여? 지워. 지우는 순간 무조건 결론이 뭐야? 수렴이야. 알겠지? 무조건 수렴이야. 3 넣으세요. 알겠죠? 3 대입. 자 수렴값 쓸게. 3 곱하기 분자부터 갑니다. 3 곱하기 여기 3 넣으면 6 마이너스 a. 자 여기 3 넣으면 여기 날아가는 거 보이지? 곱하기 1이야 어차피. 이게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a입니다. 이게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를 풀어서 a를 도출하시면 되겠지. 쉽지가 않다, 그지? 계산 좀 해보죠. 제가 얘 날리고 자 a 마이너스 3분의 자 6 마이너스 a가 2야. 됐지? 따라서 자 결론 자 2a 마이너스 6이 6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으로 넘어가면 3이고요. 넘어오면 12가 되니까 a가 4 이렇게 떨어집니다. 돼요? 그래서 여기가 4 됐지? 우리 뭘 찾는 게 문제죠? G에 얼마지? 5지. G에 5고요. F5가 0이니? 이거 따져야 돼. 왜냐면 단서 조항이 0이냐 아니냐는 거잖아. F5가 0이에요? 0이 아니죠. F5가 0이 아니면 G의 5는 F5가 0이 아니니까 G의 5는 위에 거에다가 5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F8 끝까지 이렇게네. F5 플러스 1 F5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 계산할게요. F8 얼마지? 자 여기다 8 넣어. 이거죠. 40 맞아? F5는 얼마야? 여기다 5 넣어. 이렇게죠. 얼마지? 마이너스 2. 자,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구한 값들로 대입해서 최종 결과를 쓰시면 돼요. 앞에 40 곱하기 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리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2였죠. 얼마일까요? 20.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 시작이 제일 어려웠어. 맞지? 시작이 제일 어려워. 갔다 와. 시스템 문제 중에서는 제 생각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갔다 와. 저는 다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231번. 자, 231번은 주는 교훈이 있어. 231번 보겠습니다. 주는 교훈이 있어서. 자, 이거 할 때 fx는 얘들아 2분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근데 2분 들어가서 2분 또 받아들이실 때 내가 극한하고 연속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2분 들어가도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극히 일부가 사용되는 것이고 그 극히 일부가 2회 정도가 필요한 거지 완전히 다른 내용이란 말이야. 미분 알겠지? 그러니까 극한 연속 좀 못해도 미분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분 또 다른 단어네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미리 미분은 더 잘해. 미분을 더 잘하고 오히려 극한에서 틀려. 알겠지? 나중에 가면 됐나? 너무 쫄 필요는 없다는 얘기 하는 거야. 알겠지? fx는 그냥 싫어 수학.
I hate mess, I hate mess. 내가 만든 노래야. 얘들아, 시스템에 나온 이 표현들이 굉장히 실적적인 표현들이 많아. 알겠지? 그래서 공부를 해놓으면 참 좋겠어.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 나조건 무슨 뜻일까요?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는데 1 기준으로 앞으로 x 넣었을 때 뒤로 x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건 뭔 대칭? 무슨 선대칭? 그렇지. x는 1선대칭이라는 뜻이야. 지금 이 말 이해해야 돼. 1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간 애를 대입한 거랑 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애의 함수값이 똑같이 찍힌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x는 1이라는 선 기준으로 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진 거,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거에 대한 함수값이 동일한 위치에 탁탁 찍힌다라는 거야.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저 말뜻 자체가 x는 선대칭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f a-x가 f a 플러스 x랑 같다. 근데 이 조건도 앞에 모든 x라는 말이 없으면 아니야. 알겠지? 모든 x라는 말이 있어야 돼.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는 건 이 말뜻 자체가 x는 a 선대칭 함수다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선대칭성을 알려주는 그냥 식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자, 다조건 너무 많이 있지. 다조건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뜻이지? 자, 모든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 값이 fx랑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 똑같아. 0을 기준, 야, 여기서 a가 0인 게 얘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위에 선대칭에서 a 값이 0인 게 밑에 식 아니냐? 그지? 그럼 x가 0인 건 뭐야? 무슨 축이야? y축. 그럼 무슨 축 대칭? 그렇죠. y축 대칭.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우함수 조건이 조금 더 일반화된 게 얘인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이 밑에가 우함수 조건이잖아요. y축 대칭. 맞지? 우함수 조건이 조금 더 일반화된 표현이 얘인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아셔야 돼. 빨간색.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인 거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알겠죠? 이게 그래프 좀 그려서 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여기다 놓을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가 만만치가 않네. 자, 이렇게 잡을게. X축. 자, 일단 X 고려하실 때 0하고 6에서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라서 6칸짜리를 고려하면 된다는 뜻인 것 같아. 뭐야, 무슨 소리야? 뚜벅봉 소리가 나. 뭐야? 오씨. 이상한 소리 내면 머리 뚫어. 아, 배고파, 씨. 나 밥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아니, 나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돼? 아, 뭐 개처럼 문다는 게 아니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니네, 진짜. 평소에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 나 살 빠진 거 같지 않니? 아닌가? 아니, 나 병 걸렸나? 내가 어제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근데 진짜 약간 턱선이 생기지. 뭐라고? 약간 턱선이 생기지. 원래 턱선이 없었다는 얘기야? 너 씨, 너 쌍욕 박는다 내가? 이 영상 찍고 있어도 안 되네. 어제 몸무게를 쟀다가 깜짝 놀랐어요. 몸무게가 6kg가 빠져 있어가지고. 똥 싸서?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내 내장에 지금 똥이 6kg 들어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 말이 돼? 아, 병원에 가야 돼. 병 걸리면 정신을 아니, 뭐 특별히 이유가 없이 체중이 감소가 되는 거는 암의 징조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오늘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 저 재민아이랑 같이 뵙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초딩, 중딩, 고딩 때는 딱 모르는 게 생기면 어디에 물어봐? 초록창에 이제 물어봐요. 절대 제대로 안 해주지, 맞아?
여기다 검색했었거든? 근데 세대가 바뀌었어. 제가 딱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돼 보니까 다 어디다 검색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제 바뀌었죠. 완전히 메타 바뀌었지. 이제는 완전히 AI 맞아? 근데 AI가 참 조잡스러운 게 뭐냐면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 며칠 전에 영상 중에 그거 되게 흥미로운 걸 봤어. 그 제미나이가 조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챗 GPT가 조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GPT 대 이제 제미나이 이제 대결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뭘 물어봤더라? 그 차에 기름 넣는 걸 물어봤나 봐. 내가 지금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한 300m 거리에 주유소가 있어. 그럼 내가 차를 가져가야 할까 가져가지 말아야 할까를 물어봤는데 챗 GPT는 300m 거리니까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미친 거 아니니? 야 걸어가면 차에다가 기름 넣는 건데 맞지? 완전 골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완벽하진 않다. 맞지? 근데 이제 그치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요즘은 다 물어봐. 야 애들이 교재를 안 가지고 왔대. 왜 그런 거 같아? 하면 아니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나이한테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주제 딱 3개 딱 잡아가지고 이런 관점, 이런 관점, 이런 관점 이유를 다 들어줘. 그거 읽어보면 좀 누그러지기도 해.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저기 짱 박혀가지고 재미나이한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야 오늘도 강윤이 교재 안 가져왔어. 재미나이 강윤이도 알아. 예? 원래 그 과거 채팅 기반 대답이잖아요. 5강현이라는 학생이 오늘 교재를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한 달 전. 그 채팅창에다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얘는 이미 5강현을 학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재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사이네. 권총? 좋은데? 어디서 팔아?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런 거 알려줄 수 없지만 너가 필요하다면 진짜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 번 더 물어봐 줄래? 뭐 이래 대답을 해줄 때 권총 사는데도 알려주나 봐요. 조심해. 진짜 머리 뚫리는 거 아니야? 저격다. 갑자기 배 아파. 니네가 숙제를 안 하니까 배 아파. 동진아, 또 빡쳤어? 예? 진짜 멀리. 어디까지 했어? 그래요? 최장. 뭐하다 이렇게 됐냐? 최장 발견. 자, 체중 빠진 것 때문에. 갔다 와. 너 방금 갔다 오지 않았어? 아니. 그래프 그려보시면 뭐야?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네. 근데 어차피 x는 0부터 고려하는 거니까 0부터 그리면 될 것 같아. x가 1일 때는 2야.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게.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이런 느낌. 이차원적으로. 자,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들어. 이게 저 조건 때문에 어떻게까지 그려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선대칭. x는 1 선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반대편도 이렇게 그려져요. 동의됩니까? 여기가 1이잖아. 그지? 여기가 그려지지? 그 다음에 3번 알고리즘 때문에 y축 대칭돼서 찍혀. 그러면은 얘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지. 동의돼? 자, 이렇게 대충 그릴게. 왼쪽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러면 다시 선대칭 알고리즘 때문에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 부분이 다시 1로 찍히는 거야. 요 부분들이 다시 1로 찍히는 거야. 이해돼? 이 부분이 그려짐으로 인해서 1에 대해서 대칭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여기가 x는 1이야. 됐지? 여기가 그려졌잖아. 그러면 다시 이 선대칭 알고리즘 때문에 얘가 1에 대해서 찍혀서 넘어간다고. 이해되지? 그럼 다시 무슨 알고리즘 때문에? 우함수 때문에 얘가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돼서 넘어가. 이게 반복인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결론이 뭘까? 그냥 이게 약간 주기함수처럼 그려져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배고프다.
이렇게 그려지나? 나 칸수 제대로 센 거 맞지? 이렇게 끝. 여기까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우리는 현재 여기 기준 여기 Y축 기준 오른쪽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1, 2, 3, 4, 5, 6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됐죠? 0부터 6까지니까요. 그죠? 오늘 저녁 뭐 먹지? 야, 선택권이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니들은 모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대단히 집 가겠지.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나는 되게 이제 급식 먹는 삶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메뉴가 이미 정해져 있고 가면 그냥 밥만 푸면 되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좋아. 맞아? 메뉴 정해야 돼. 귀찮아 죽겠어. 급식 괜찮다고 하면은 뭐 이제 삶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먹는 것도 귀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자는 시간 아깝고. 죽으면 평생 자는. 자 봐. 너네들이 뭐라고? 저 뭐야? 미쳤어? 너 나하고 수업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떠들게. 자, 합성함 수죠. 너희들이 약간 이건 알아야 돼요. 제가 결국엔 얘가 어떨 때 불연속이 나? 정수지. 근데 주의해야 돼. 알겠지? 주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지 사실 정수가 확정은 아니야. 의심이라는 거지 정수가 확정은 아니야. 이거랑은 달라요. 잘 보세요. 이거랑은 달라. 지금 얘는 합성함수라 그랬다. 알겠지? 얘는 정수가 확정이야. x가 정수일 때 불연속이야. 알겠지? 이거랑은 개념이 달라. 이 fx 값이 정수가 되는 지점을 의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개념 똑바로 잡아야 돼. 얘는 정수가 확정이야. 알겠지? 그치만 얘는 합성함수잖아. 알겠지?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정수에서 다 불연속이 터지지 않아요. 알겠죠?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포인트가 어딘지를 짚어드리겠다는 거야. 알겠지? 잘 들어야 돼. 약간 이런 거 같아요. 한번 조금 이해를 시켜볼게요. 이게 어떨 때 이게 연속이 이제 되냐면, 잘 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n 값으로 보냈어. 좌극하나고 우극한을 체크하는 상황이야. 누구 먼저 들어가지? 구조상? fx를 먼저 고려하겠지. fx를 먼저 고려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잘 봐. 때에 따라서 n으로 보냈는데 어떤 알파 값으로 갔어. 그럼 생각해봐. 이게 지금 무슨 함수니? 연속 함수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어 지금. 그지? 그러면 이 알파로 가는데 어쨌든 방향도 존재할 거야. 방향이 없는 구간이 있나? 없어. 그지? 방향이 존재할 거야. 어떤 알파 값에 대하여도.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마다 다르니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뭘까? 이것들이 다시 한번 누구를 통과하지? 가우스 X라는 함수를 통과한단 말이야. 합성함수니까. 그지? 그런데 너가 생각해봐. 알파 플러스가 통과하는 거, 알파 마이너스가 통과하는 거 다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르죠? 상황이. 얘는 계단형 함수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 알파 값들이 일단 정수가 되는 포인트를 고려하는 건 맞겠다. 그지? 그렇지만 모든 정수일 때 다 불연속이 터지지 않는다. 왜? 방향이 같으면 어때? 방향이 같으면 어떨 것 같아? 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이해했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방향이 같으면 같은 값이 나와. 이게 풀풀로 갔던 마마로 갔던. 오케이? 내 말 이해했냐 지금? 그럼 같은 지점이 어디냐 이 말이야. 봐봐. 내가 만약에 이 n 값을
여기로 잡아. 정수를 자 지금 여기 정수 지나는 점들을 확인할게요. 여기가 아니지. 함수값을 봐야지. 얘가 정수가 되는 거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지점을 잡아. 자, 함수 다시 그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여기가 포인트야. 나중에 가면 이런 국소적인 부위에 이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팟에 이름들이 생겨. 이런 데를 뭐라고 하고 이런 데를 뭐라고 하는지 이름들이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어떤 지점이 안 되냐면 잘 들어. 이 n값을 이런 데다 내가 n을 잡아버리면 기본적으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틀마로 나오게 돼요. 내 말 이해했어? 그러면은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뭐겠어? 불연속이 터지는 거. 알겠지? 불보듯 뻔하지? 불연속이 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아 물론 이 알파 값이 정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수가 나오면 연속이야. 알겠지? 이게 알파가 정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 정수 값으로 가는데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은 무조건 아래쪽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향이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이런 데는 확정적으로 불연속이 터지는 지점이라고. 이해됐나? 그러면 이 방향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 찾아야 돼. 있어. 어디? 자, 제가 지금 간과한 게 함수값. 됐지? 함수값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어디지? 일단 특이한 점들 있지. 어디랑 어디가 특이해? 일단 첫 번째 요 지점. 특이하죠? 왜요? 방향이 같아요 일단. 근데 방향이 아래쪽 작은 쪽에서 접근하죠. 그러니까 알파 접근하는 건 맞지만 여기가 더 방향이 어때? 여기가 더 방향이 어때?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알파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 방향이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근데 문제가 있지? 좌극하는 원래 함수값이랑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계단형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자, 잘못 그렸네. 자, 여기 빵꾸. 자, 잘 들어. 좌극한이랑 우극한 함수값 다르죠? 좌극한과 함수값은 다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여기 다 좌극한인데 여기 함수값이죠? 이러면 불연속 터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지점도 뭐야 그냥? 불연속인 거야. 이해됐지? 방향은 같지만 뭐랑 다르니까? 함수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이해했어요 지금? 다시 네가 n값을 여기로 잡아봐. 자, 잘 들어. 자, 이런 지점. 여기를 n이라고 잡았어. 여기가 정수 알파가 나왔어. 됐지? 우리는 함수를 두 번 태워서 보내야 되잖아. x를 누구를 먼저? fx를 먼저 태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우스를 통과시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잘 보라고. n의 좌, n의 우, n을 체크하는데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각각 다 알파 값이야. 근데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마까지 방향까지 붙잖아. 그지? 이게 다시 가우스를 통과하는 거야. 여기가 알파야. 당연히 우극한과 함수값은 알파고 좌극한은 하나가 빠져. 맞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좌극한은 결과가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알파 함수값을 집어넣는 건 알파가 나온다고. 다르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론이 이런 포인트도 다 뭐다? 불연속이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대신에 극한은 존재하죠. 좌우는 같죠. 마이너스 플러스 넣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나오니까 좌우는 같은데 함수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불연속 터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 남았어요? 이런 지점 남은 거죠. 여기 체크했고 일반적인 점 체크했고 솟아오르는 점 체크했고 여기 내려가는 점, 이 지점. 이렇게도 방향 같아지잖아. 근데 이거는 뭐로 같아지지? 플러스로 같아지지. 다시 아래로 블록일 때 이 꼭지점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집중해. 꼭지점 부분 말하는 거야. 여기를 n값으로 잡으면 n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알파 플러스야. 이해되지? 알파로 접근을 하는데 알파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죠. 함수값도 뭐예요? 함수값도 알파 우극한과 알파가 다시 가우스를 통과하는 거야. 뭐겠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극한과 함수값은 가우스는 원래 같은 값으로 가요. 맞죠? 그러면은 어디는 불연속이고 이런 일반적인 점들은 불연속, 좌우가 방향이 다른 건 불연속, 방향이 같아도 솟아오른 부분, 솟아오르면 불연속, 이런 부분은 연속. 됐지? 정리를 이렇게 해놔야 돼. 알겠지? 다시 정리 또 해줄게. 봐봐. 이거일 때 너는 fx 그래프 형태에서 국소적인 걸 보는 거죠. fx 그래프 형태에서 자, 이 부분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알겠죠? 이거 그냥 필기만 해놔. 나중에 미분 배우고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 알겠지? 필기만 해놔. 자, fx에서 이런 부분을 부르는 말이 극대. 불연속입니다. 내가 말하는 극대는 자, 여기 값이 일단 얘들아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실수가 나오면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값이 정수일 때 말하는 거야. 이 값이 정수일 때. 알파들이 정수일 때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지점들이 극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런 지점들은 그냥 일반적인 점이에요. 일반적인 점. 그냥 일반적인 점은 불연속이야. 알겠지? 됐나? 얘가 불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전체가. 어차피 fx가 이런 극대인 점, 이런 점들에서는 얘가 무조건 불연속 터져. 알겠지? 일반적인 점에서도 불연속 터져. 물론 그 값들이 이 fx 값이 정수일 때 한정입니다. 알겠죠? 자, 어떨 때만 연속이 되냐면 이런 지점들에서는 이게 연속이 되거든요. 그럼 자,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발휘해봐. 얘를 극대라고 불렀거든. 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극소. 그렇지. 자, 이런 지점을 수학에서는 극소라고 불러요. 극소인 지점 포인트에서 정수값이 떨어지면 그 점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 풀게요. 잘 봐. 일단 첫 번째, 이 fx 값이 뭐인 걸 고려해? 정수가 떨어지는 걸 고려해야 돼. 알겠지? 그럼 첫 번째 2 1 0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됐나? 잘 들어. 교점 보일 거야. 불연속 납득하셔야 돼. 지금 방금 한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여기 교점 두 개씩 생겨요. 불연속 얘니까 뭐 하는지 알겠어 지금? 불연속 이해되지? 이런 점들이니까 여기는 어때? 연속 됐지? 노란 색깔 점 개수가 정답입니다. 몇 개예요? 15개. 내 말 이해했나? 확인 한번 해볼까? 힘들다. 야, 여기가 지금 얼마야? 3이지 3. 자, 3의 좌극한, 3의 우극한 3 체크하는 거야. fx 먼저 통과야. 3 통과는 값이 2 떨어져. 2 떨어지는데 좌극한, 우극한 모두 2 다 떨어져. 이해되지?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가우스에서는 달라요. 알겠죠? 불연속. 지금 상황 이해됩니까? 이 값들이 다시 가우스 함수를 통과하는 거야.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달라. 원래 가우스 함수는 이해되죠? 얘가 정수일 때는. 됐어? 좌극할 때 1, 함수값은 2. 다르잖아. 맞지? 근데 이런 지점들은 연속이 돼. 여기 얼마야? 4죠, 4. 4에서 연속이 돼. 여기 4잖아. x가 4일 때. 4일 때 연속이 돼요. 4, 좌극한 4, 우극한 4 체크해보시면 좌극한, 우극한 둘 다 1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맞아? 값은 마이너스 1로 가는 건데 마일 이렇게 가는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좌극한, 우극한 둘 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붙는 거야. 가우스는 원래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은 값이 떨어져요. 마일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속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했지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어? 라고 했을 때 그래프의 형태가 요런 지점들에 따라서 fx랑 가우스가 합성됐을 때 연속, 불연속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일단? 경험. 알겠지? 경험. 넘어가겠습니다.
가우스 함수랑 일반적인 fx의 함수를 합성시켜서 주는 건 자주 나오는 소재야. 알겠지? 근데 이 fx가 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달라져요. 지금은 2차 함수랑 약간 주기 함수를 살짝 섞어서 준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넘어가요. 선생님 화장실 갔다 갔다 와. 자, 일단은 시스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가 5문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문제들도 지금 수능 기출, 깜빡 기출, 교육청 기출 3문제나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중요하니까 이 5개도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 여기도 과제로 내드릴게요. 오케이. 자, 오늘은 미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해 한번 해봅시다. 물 따라 물 따라오세요. 미분 나가. 미분에서 미분 도입될 때 필요한 거 2가지. 첫 번째 직관성. 두 번째 0분의 0꼴 정보. 알겠지? 0분의 0꼴에 대한 정보. 세 번째 연속 개념. 알겠지? 3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속 개념. 그 다음에 직관적인 너의 수학적 직관성. 그 다음에 0분의 0꼴. 취했어. 자, 미분 갈게. 자, 미분은 뭐 하는 거냐? 그것부터 조금 아이디어부터 갈게요. 자, 미분 쪽 하시면 거기 뭐 증분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쏠 필요는 없고 증분 뭐 개념이야 그냥. 알겠지? 증분에다가 이렇게 써놔. x 증가량이라고 써. 니들이 알고 있는 x 증가량을 증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증분은 앞에 거에서 무조건 뒤에 걸 뺀다라고 하는 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x 증가량은 차이가 있어요. x 증가량의 절대값이라고 쳐야 돼요. 증분의 개념은 무조건 양수 개념이에요. 알겠지? 증분은 b-a, 즉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순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0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처리해놓으면 돼요. 델타 x라고 있고요. 자, 읽는 방법은 델타. 삼각형 x 아니야? 세모? 아니 수준이 삼각형 x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모양이 삼각형 같으니까 삼각형 x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걸 세모라고 읽는 애들은 초딩 아닙니까? 초딩? 미안. 물론 경험에 우러나오는 얘기야.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애도 있어서. 선생님 세모 x가 뭐예요? 집에 가. 델타 x라고 읽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또 x 증가량의 절대값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은 니들이 알고 있는 x 증가량에다가 항상 양수로 절대값을 갖다가 쳐서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중요하지 않아. 증분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제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함수를 이렇게 그냥 fx라고 지정을 하는 거고 앞에서 끊어서 a, 뒤에서 끊어서 b라고 할 때 자, 요놈이 fa, 자, 요놈이 fb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별건 아니야. 트라이앵글을 생각하면 돼. 그냥 트라이앵글 뭐야? 시도하다 뭐를 각을. 트라이앵글. 진짜 좋아한다. 맞아? 이게 재밌나 봐. 진짜. 재밌나이?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봉진이 개빡쳤어. 봉진이 방금 입 봤어? 봉진이 입이고 안경. 눈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봉진이 개빡치면은 그 나오는 입이 있어요. 입 모양이 있어. 아래로 오르는 느낌. 비슷하지 않아? 얘가 델타 x. 길이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 B 맞지? 그 다음에 요게 델타 y. 반대로 y 값
y의 증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y 증분. 개념은 똑같아요. y 증가량의 절대값 개념이에요. 이거는 약간 길이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길이 정도. 길이 항상 양수니까, 그지? 요 정도의 개념이다. 자, 따라서 평균 변화율, 이건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평변. 자, 줄여서 제가 평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평균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평변의 개념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야. 개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뭐냐면 b-a분의 fb-fa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니네들이 원래 알고 있던 개념 불러봐. 뭐지? 기울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두점 기울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업 때 사용하는 용어는 두점 기울기. 자, 두점 기울기는 이퀄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말합니다. 됐지? 됐어? 두점 기울기는 평균 변화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함수가 있으면 두 점을 땅땅 찍어요.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 그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 별거 아니지? 개념 자체는 별거 아니죠? 됐죠? 두 점 기울기. 됐지? 자, 오른쪽 문제 봅시다. 자,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에 따라서 정의 justice. 자, f1 빼기 f-1 1 빼기 1 이게 정의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식이 나와져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fx 값이 x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f1은 얼마야? 1 빼기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3 그리고 1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 뭐 나와?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왜지? 얘들아 수학 기울기. 그렇지 두 점 기울기라고 했잖아. 이거 어차피 직선이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놈 직선인데 어느 두 점을 잡아도 무조건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괜찮을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 무조건 계산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야. 알겠지? 이게 딱 봤는데 1차네 평균 변화율 무조건 마이너스 1 고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함수까지도 사실은 굳이 정의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EX 뭐예요? EX제곱 마이너스 3 맞아요? 맞아? 그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야, EX제곱 마이너스 3 그리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어차피 어디랑 어디 보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보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냥 툭툭 찍고 기울기 바로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첫 번째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찍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찍히죠? 기울기 얼마야? 0.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0인 거야. 됐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느낌? 자,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뭐 설명할 필요 없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그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점을 찍고 그냥 연결해서 평균 변화율 확인하는 게 더 쉽다. 오케이? 자, 3차 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 그렇지? 어차피 두 점 기울기면은 두 점이 찍히면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툭툭 찍고 기울기 찾으면 된다. 자, x 세제곱 1 집어넣으면 2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몇 찍혀? 4 찍히죠. 요 기울기. 자, 2칸, 6칸 3이죠? 평균 변화율 3 이렇게 하는 게 빠르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평균 변화율 개념 한 거예요. 어려워? 쉬워? 쉬워. 두 점 기울기야. 알겠지? 근데 자, 순간 변화율. 자, 주제 바꿀게요. 이름이 순간 변화율이에요. 자, 평변은 두 점 기울기. 자, 순변. 자, 주제 바꿔요. 자, 순변은 순간 변화율이야. 순간. 얘네들이 과제를 안 하는 순간. 자, 순간 변화율입니다. 같은 말, 다 이퀄이야. 같은 말, 미분계수. 됐지? 같은 말, 미분계수.
같은 말 하나 더 적어. 같은 말 접선의 기울. 이게 진짜 중요하죠.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근데 다 국소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 미분계수, x는 a에서 접선 기울기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 국소적인 개념이어서 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연속이랑 똑같죠. x는 a에서 연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인 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불렀죠? 연속 함수라고 불렀죠. 모든 x에 대하여 다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 가능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미분 가능이라 그랬지. 그럼 미분 불가능도 있겠네? 네. 연속, 불연속처럼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다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미분이 안 되는 지점도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의 핵심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들이 어떤 점들인지를 파악하는 것. 알겠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정의부터 갈게요. 봐봐. 정의는 자 쉽게 얘기할게. 리미트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야. 리미트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야. 무슨 얘기지? 평균 변화율의 평변의 뭐가? 극한이 순변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는 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한번 직관, 자 여기서부터 직관 필요하다. 자, 잘 들어. 여기서 진짜 기초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3들은 이 기초가 딸려가지고 결국에는 한 문제를 틀려요. 수능에서. 뭘 몰라서 틀릴까? 순간 변화율의 정의를 몰라서 틀려. 너무 쉬운데요? 아니요, 그런 개념 말고요. 직관적이고 정확한 개념. 알겠지? 이게 나중에 가면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게 약간 변형이 들어오거든? 변형이 들어왔을 때 이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시면 뭐가 변형됐는지를 몰라. 알겠지? 자, 일반적으로 순간 변화를 보는 거는 이제 이게 극한을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극한을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점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가까이 보내겠다는 뜻이잖아. 어디로? 맞지? 점점 가까이 보내겠다는 의지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는 이 상황이 나중에 가면 이런 상황이죠. 얘는 가만히 있고 얘를 이렇게 당겨오냐, 얘는 가만히 있고 얘를 이렇게 당겨오는 거냐,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오는 거냐, 얘 개념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순간 변화율의 개념은, 자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순간 변화율의 개념은 한 점을 무조건 고정을 시키고 한 점만 가까이 보내는 게 순간 변화율 개념이야. 알겠지?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멘트야. 알겠지? 순간 변화율의 개념은 두 점을 동시에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한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른 한 점을 그 고정된 점으로 가까이 보내면서 상황을 보는 거야. 무슨 상황? 평균 변화율을 보는 거야. 다른 말, 두 점 기울기를 보는 거야. 이해됐나 여기까지? 명심하세요. 알겠죠? 두 점을 동시에 동점으로 취급하는 개념은 순간 변화율이 아니야. 알겠지? 정의가 아니란 뜻이야. 알겠지? 자, 가볼게요. 자, 여기를 A라고 잡겠습니다. 여기를 B라고 잡아볼게요. 되셨나? 거기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은 두 가지야. 모양 자체가 두 가지인 거고 두 가지 다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그 가장 직관적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양이 두 개야. 일단 첫 번째는 순간 변화율은 식이 두 개야. 식이 두 개. 근데 그 식은 같은 식이야. 알겠지? 모양이 다를 뿐이야.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직관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왜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왜 접선의 기울기의 개념이냐를 이해하는 데는 직관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자, 여기를 고정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점이 A, FA인데 FA는 이 A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얘는 고정점으로 두고 B를 A 쪽으로 가까이 접근시킬 거야. 즉 B를 A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거야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그렇게 되면 이 점이 점점 이렇게 이 함수를 타고 가면서 여기에 들러붙겠죠? 이해됩니까? 그 들러붙는 그 상황, 영상처럼 이해해봐. 동영상처럼 이해해봐. 재생바가 이렇게 있어.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가다가 여기서 딱 멈췄어. 멈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상황 이해됐니? 영상처럼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점점 갔다가 붙였을 때 뭘 보자는 거지? 두 점 기울기의 변화를 보자는 거야. 순간 변화율입니다. 알겠지? 자, 가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어? 안 보냈을 때는 그냥 이거야. 맞냐? 근데 A는 보정시킨 상태에서 B를 가까이 붙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여기 B를 살짝만 붙여요. 여기만 재생해. 삑! 이렇게. 아, 봐봤어. 여기서 멈춘 거죠. 일시정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딱 붙였습니다. 그럴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게 눈에 보여? 변화량을 보는 거야.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됐다? 살짝 죽은 거죠, 이렇게? 작아진 거지. 그러다가 얘를 조금 더 붙여봐. 이렇게. 지금 계속 극한을 보내는 상황이야. 굉장히 느리게 보내는 상황이야. 알겠지?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해됐어? 조금 더 붙여.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더 붙여. 점점 작아지죠? 더 붙여. 붙여. 극한이거든? B가 A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두 점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근데 거의 붙게끔, 거의 두 점 거리가 거의 몇이 되게끔, 거의 0이 되게끔, 그 순간의 그 기울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를 확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가 돋보기를 갖고 왔어. 확대 딱 했어. 이렇게. 여기를 보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일까?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겠지. 맞아? 그럼 봐봐. A가 여기 딱 고정되어 있었겠지. 거의 가까이 붙은 거야. 거의 가까이. 여기가 B예요. 맞아요? 두 점 기울기. 이 순간적인 기울기.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 자, 이 함수와 이 접선을 생각할게요. 어디에서의 접선이냐면 A에서의 접선이야. A에서의 접선이야. 접선 생각할게. B가 A로 거의 가까이 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두 점 기울기를 따지는 거죠. 그 두 점 기울기를 따지는 거랑 뭐랑 같다? A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따지는 거랑 같다. 이건 직관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보다가 여기 보다가 거의 두 점이 거의 붙었다고 생각하면 이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가 A에서의 접선 기울기라는 거예요. 됐나? 이걸 하는 게 미분이야. 별거 아니죠? 이걸 하는 게 미분이고 미분을 배우게 되면 강력한 건 뭐냐면 자, 기존의 문제풀이 방식이 어땠는지 설명. 자, 기존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 함수 fx와 기존에 풀던 건 2차예요. 2차와 1차가 만나는 상황을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선 문제를 푸는 건 뭐랑 같다? 이 식을 2차 는영 처리해서 뭘 처리했지? 판별식이 0이다를 처리했던 거 기억나나? 그리고 하필이면 이 2차식이 어떤 상황이면 원의 방정식이면 원과 직선이 만나는 상황은 판별식을 피하고 뭘 풀었지? 중심으로부터 뭘 땡겨? 직선까지 뭘 땡겨? 거리를 땡겨서 그게 반지름이 된다를 풀었었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개념이 다 하나로 통합됩니다. 미분. 됐지? 미분하면 끝나. 미분하면 1초 만에 여기 접선 기울기가 나와. 그러니까 뭘 풀 필요가 없어? 판별식을 풀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알겠죠? 도입했습니다. 도입.